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유명한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죠.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운명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학교 시절 카페에서 만난 민철 씨는 제가 그때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꿈이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는데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어요. 그는 자신의 카페를 열고 싶어 했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저는 그의 성실함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종종 그 카페를 찾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연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냉담했죠. 서연아, 너 미쳤니? 카페 알바생이랑 결혼한다고? 그 사람 대학도 안 나왔다며? 부모님께서는 제가 집안의 유일한 자녀였기 때문에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비슷한 배경의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민철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와의 삶을 선택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민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비록 대학은 못 나왔지만 성실하고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부모님과 크게 다투었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면 우리 집안과는 연을 끊는 거다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집을 나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죠. 민철 씨의 가족들이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찼었죠. 결혼 첫 해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철 씨는 카페에서 경력을 쌓으며 자신의 가게를 열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고, 저도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살림을 꾸렸어요.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아들 유준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를 안았을 때 느낀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작고 여린 그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죠. 우리 유준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아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준이가 돌이 지나갈 무렵 민철 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늦은 귀가는 더 심해졌고 어느 날 술에 취해 들어온 그에게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민철 씨, 우리 좀 이야기해요.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점점 저를 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걱정과 불안 속에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나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빚이 좀 있어. 충격이었어요. 며칠 후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도박에 빠져 빚을 진 것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her숙하고 지쳐 있었죠. 얼마나 되는데요? 2천만 원 정도. 숨이 막혔어요. 그 돈이면 우리 집 보증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믿고 싶었어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몇 개월 후 더 큰 빚이 생겼고 결국 우리는 보증금을 빼서 빚을 갚아야 했어요.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철 씨가 도박 중독 치료를 받도록 도왔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치료는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민철 씨는 점점 더 깊이 도박에 빠져들었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죠. 남편의 외도를 확인한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이제 헤어져요. 긴 대화 끝에 우리는 이혼을 결정했어요. 3살이 된 유준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죠. 민철 씨는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점점 연락도 끊겼어요. 결국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받아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죠. 결혼할 때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유준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에 마트 캐셔로 일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죠. 밤에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자료 입력 일도 했어요. 잠을 줄여가며 일했지만 그래도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 장난감 가게 앞에서 유준이가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은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에게는 사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월세와 공과금, 보험료, 유준이 어린이집 비용 등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웠으니까요. 유준아, 조금만 참자. 나중에 엄마가 꼭 사줄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언제 그 나중이 올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유준이를 위해 저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알게 되었어요. 큰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월급이 꽤 높았어요. 주 5일 근무에 식사도 제공해준다고 했죠.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감사하게도 채용되었어요. 첫날부터 일이 많았어요. 집이 너무 커서 청소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갔죠. 게다가 요리까지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비하면 훨씬 나았어요. 무엇보다 월급이 높아서 처음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집 사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사모님은 아버지가 유명 로펌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도 전혀 거만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서연 씨,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특히 이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사모님이 제 요리를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제 김치를 좋아하셔서 자주 담가달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고용주와 직원 관계였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친밀해졌어요. 서연 씨, 우리 편하게 지내요.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직원과 고용주라는 경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가끔 사모님은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바쁜 변호사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일과 가정 사이에서의 고민 같은 것들이었죠. 저도 점차 마음을 열고 유준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겪었던 시간들에 대해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그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다니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사모님의 진심 어린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 집에서 일하면서 저는 단순히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선물도 받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유준이는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장래희망도 확고했죠. 엄마, 나 변호사가 될 거야. 약자를 도와주는 변호사. 아들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올곧게 자라준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죠. 저는 아들의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야간 자율학습비, 학원비, 참고서비 등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유준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했죠. 그 노력 끝에 유준이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엄마, 합격했어. 내가 해냈어. 그날 아들이 전화로 합격 소식을 알려줬을 때 저는 일하던 중이었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사모님도 함께 기뻐해 주셨죠. 언니, 축하해요. 유준이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아들이랑 축하 파티 하세요. 그날 저녁 유준이와 함께 소박하게 축하 파티를 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등록금도 비쌌고 서울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유준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저는 계속해서 일했어요. 사모님의 배려로 가끔 일찍 퇴근해 아들을 만날 수 있었고 특별 보너스도 받아 아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4년이 지나고 유준이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또 3년 후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죠. 제 아들이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 이제 내가 돈 벌 테니까 그만 일해도 돼. 변호사가 된 후 유준이는 서울의 법무법인에 취직했어요. 처음으로 제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아니야, 유준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게다가 사모님도 이제 가족 같은 존재야. 너는 내 앞길을 잘 개척해 나가. 유준이는 서울에서 원룸을 구해 독립했어요.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고 가끔 제가 반찬을 싸서 가기도 했죠. 하지만 점차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제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많아졌고 만남도 미루기 일쑤였죠. 처음에는 일이 바쁜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아들의 냉담함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주말 미리 연락하지 않고 아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돌아오는 길이 무척 서글펐어요. 그날 이후로 더 자주 연락하려고 했지만 유준이는 점점 더 저를 피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유준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통화는 제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죠. 엄마, 사실 내가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이야. 뭐? 결혼? 누구랑?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그게 상대방 부모님이 까다로우셔서. 엄마가 가사도우미라는 걸 알면 좋을 게 없잖아.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키워온 아들이 저를 부끄러워한다니. 그러니까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줘. 내가 나중에 상황 정리되면 연락할게. 전화가 끊기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배신감과 서러움이 밀려왔죠. 그동안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변호사 되겠다고 해서 그 뒷바라지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저를 부끄러워한다니요?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인데 마음이 걱정되어 몇 달 후 아들의 집을 다시 찾아갔죠. 하지만 경비 아저씨의 말은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아, 그 집요? 한 달 전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아들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쪽팔리니까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 순간 느꼈던 배신감과 서운함, 가슴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내 전부였던 아들이 나를 완전히 버렸다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전히 사모님 댁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사모님은 제 상황을 알고 더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언니,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아들이 나중에라도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는 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사모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사모님은 어느덧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로펌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이 아닌 자매처럼 지냈죠. 사모님은 제 김치와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고 언니 없는 집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 댁장을 보러 나간 길이었어요. 집 앞에 차 한 대가 세워지더니 누군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아들이었어요. 유준아.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유준이도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엄마, 여기서 뭐해? 엄마가 여기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어디서 지낸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유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쪽팔리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마침 사모님이 대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언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사모님의 목소리에 유준이가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사모님을 바라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대표님, 요청하신 자료 가져왔습니다. 사모님은 유준이를 보시더니 저를 다시 바라보셨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저를 보며 사모님이 다시 물으셨을 때 유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제가 자주 연락을 못 드려서. 사모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어머, 진짜예요? 언니, 이 아들이 언니가 말한 그 아들이야? 힘들게 변호사로 만들었더니 창피하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유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사모님의 말씀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갑자기 유준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 길바닥에서 무릎 꿇는 것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사모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유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강유준 변호사,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세상에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를 창피해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난 이런 엄마 있으면 업고 다니겠네. 언니, 나 먼저 들어갈게요. 사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 유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대표님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왜 언니라고 불러?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집에서 내가 계속 일했어. 네가 변호사 되도록 뒷바라지하려고. 그리고 사모님은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 유준이의 얼굴에 후회와 부끄러움이 스쳤어요. 아들은 이내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그동안 출세하려고 애쓰면서 자신의 배경을 숨기려 했던 것, 그러다 결국 자신을 키워준 저까지 부정하게 된 것.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 자식인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유준이는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저도 일을 조금 줄이고 가끔 유준이의 집에 가서 며칠씩 지내기도 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선택했고 배신을 당해 혼자 아이를 키웠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또 한 번 상처받았지만 결국은 다시 만나 화해했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고통을 안겨주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사모님 댁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힘들게 청소하고 요리하지는 않지만 사모님과의 우정과 그 집에 대한 애정 때문에 계속 일하고 있죠. 사모님도 저를 떠나보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언니가 있어야 이 집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죠.
유준이는 이제 사모님의 로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사모님을 존경하는 후배 변호사가 되었죠. 가끔 저와 사모님, 유준이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해요. 그전은 제가 선택한 길이 비록 고달팠지만 결국에는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용서했어요. 아들이 저지른 실수도, 전 남편의 배신도요. 인생을 살다 보니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용기를 내서 친정에 연락을 해봤어요. 아버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좀 더 용기를 내볼 생각이에요. 그동안 쌓인 오해와 아픔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는 제 연락을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제 목소리에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제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아들과 화해했고, 좋은 며느리도 생겼으며, 사모님과 같은 소중한 친구도 있고, 심지어 엄마와도 다시 만났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지만 그것이 제 자존심을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이 일을 통해 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소중한 인연도 만들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인생이 주는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싶네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